당분간 2차 전지가 쫙 빨아갔던 그 자금들이 여기저기 분산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 분산의 대상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요 3개 정도가 2차 전지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대체 투자처로 부각이 될 확률이 있다.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네, 오늘도 100억 대학 있는 날이네요. 오늘은 100억 대학. 이 셔츠는 100억 대학 공식 셔츠고요.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100억 대학 학생들한테만 드리고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 안에 있는 옷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BRC 밸런스 러닝 클럽. BRC 밸런스 러닝 클럽은 어제 화요일 날 했고요. 역시 우리 BRC 회원님들한테 제가 선물로 티셔츠, 반팔 티셔츠 하나씩 다 드렸는데요. 추가 모집 한번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한강공원에서 화요일 밤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정도 함께 모여 달리고 있습니다. 6월 17일 토요일 날 일단 10km 함께 도전하기로 한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우리 백조님들 중에 내가 그래도 한 5km 정도는 한 30분은 그래도 러닝머신이나 이렇게 늘 뛰는 버릇해서 10km 한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오늘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주시면 5분 선착순 모집할 거고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BRC 티셔츠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같이 뛰면 건강해지고 또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이 더 잘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쵸? 자,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0.11% 상승 마감한 2550.64포인트입니다. 2550 대단하네요. 2550을 정말 쉽게 왔어요. 정말 쉽게 왔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뚫어야 될 지점을 뚫고 쉬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2500을 맨날 못 넘고 번번이 내려갔었는데 이 정도 왔으면 지금 쉬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래서 조정을 받아도 이 정도 위치에서는 당연한 조정인 거죠. 매일 올랐으니까 지금 4일 연속 양선 상승이 나왔고요. 참고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래소 이평선은 완전 정배열을 이룬 상태입니다. 완전 정배열을 이뤘고 전고점 다 뚫었고 작년 6월 이후 처음 2550 돌파, 10개월 만에 2550 돌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 9월 저점이 깨질까는 더 이상 걱정의 단계는 넘어선 정도.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것만 기다리면 되냐? 물론 올라가는 것만 기다리면 좋지만 박스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저는 지금 상승, 아주 완벽한 상승장보다는 박스장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박스는 한 2500, 2700 범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좀 쉬더라도 다시 또 2600 도전하고 또 쉬더라도 2700 도전하고 이렇게 좀 길게 긴 호흡으로 2600, 700 돌파하는 장이 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장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가 이 정도고요. 코스닥 차트는 그냥 일직선으로 쭉 올랐어요.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보면 알겠지만 그냥 일직선으로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일직선으로 올랐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조정이 와도 그건 당연한 조정인 거고요. 오늘 거래소는 올랐지만 코스닥은 당연한 조정이 왔고요. 0.93% 하락했는데 그 정도 하락한 거 하락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일선을 지켰거든요. 대단히 한 강세였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코스닥 은 아직 완전 정배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완전 정배열이 되려면 보통 마지막 골든 크로스가 121선, 201선 돌파하는 제가 보기에 오늘 내일 하고 있네요. 곧 완전 정배열이 코스닥도 된다. 그래서 지수 차트는 너무 좋고 언제 조정이 나와도 두렵지 않은 조정인데 일단 오늘 코스닥은 조정이 나왔다. 거래소도 내일 좀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래소 대형주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대형주는 오늘 사실 좀 아리까리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 전환을 했기 때문인데요. 거래소 지수가 플러스로 마감한 것은 삼성전자가 플러스였던 게 되게 큰 효과가 있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3% 하락. LG에너지솔루션 당연히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주죠. LG화학 3% 하락, 역시 2차 전지 관련주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건 에코프로 16% 하락에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럼 오른 게 뭐니? 자동차 관련주들. 그래서 현대차가 3% 상승, 기아가 1.29. 그런데 가장 많이 올랐던 건 현대모비스 5% 상승. 왜? 현대차가 지금 앞으로 몇 년 동안 수십 조의 돈을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품주들이 강세예요. 그래서 현대차 부품주들이 강세해서 사실 탑픽은 현대모비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으로 한 5% 정도 올랐고요. LG가 9% 올랐습니다. LG 오늘 새로 나왔죠. 그래서 영국계 투자사
행동주의 펀드가 LG 지분 5%를 매수했다라는 재료로 한 달 전에는 상속 분쟁 재료 나왔었고 이번에 또 행동주의 펀드 재료 나오고 해서 LG가 좀 바람잘 날이 없네요.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오늘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지금 3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4%까지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상승은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이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대형주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 관심,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바이오주 관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만 단기 매매로 봤어도 1, 2, 3월, 4월 달은 매일 수익이 날 수 있는, 왜냐하면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이 됐던 종목들이 대부분 플러스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이 되면 대부분 플러스였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그것도 심한 마이너스였는데요. 삼성전자가 1조 정도 거래가 됐어요. 1조. 에코프로가 그 2배인 2조가 거래되면서 16%가 떨어졌고요. 에코프로가 16%가 떨어진 건 1월부터의 4달 상승장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8% 정도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16% 하락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차트 분석상은 굉장한 고점, 4개월의 상승에서 16% 하락이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 해서는 당연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저는 늘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이격이 벌어지고 바닥 대비 4배, 5배 오른 상태에서 16% 빠지는 음선이 나왔으면 차트 분석상 좋다 나쁘다 해서는 나쁘다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럼 이제 에코프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사실 오늘 코스닥 지수 자체가 에코프로의 하락에서 흔들린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에코프로를 사실 계속 지켜봐야 돼요. 에코프로가 없어도 에코프로를 지켜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를 안 갖고 있어도 삼성전자를 지켜보면서 거래소가 지금 지수가 잘 움직이는지 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이는지를 봐야 하듯이 에코프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 이유는 명확해요. 코스닥 지수 자체가 에코프로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계속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인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장주의 역할을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에코프로가 16% 빠졌으면 사실 2차전지 종목들은 다 빠졌어야 돼요. 다. 그런데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안 빠진 애들이 꽤 섞여 있다는 얘기죠. 특히 별로 안 올랐던 종목들이나 다른 재료가 나온 애들, 이런 애들, 새로운 재료가 나온 애들. 예를 들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잖아요. 근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얘가 한 30% 올랐단 말이죠. 에코프로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2차전지에 새롭게 재료가 나오는 종목들은 2차전지 산업 자체, 제가 계속 산업과 종목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2차전지 산업 자체는 여전한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상한가도 갈 수 있고 한 달 동안 2배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1, 2, 3, 4월 달에 주도적으로 올랐던 에코프로가 계속 대장주로서의 역할, 에코프로가 플러스가 나면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좋고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나면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조정받느냐에서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코스닥 지수 자체의 영향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왜? 에코프로 BM이 시총 1위고 에코프로가 시총 2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를 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에코프로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왜? 바닥에서 샀으면 400% 수익 나다가 350% 수익 나는 거니까 언제 팔든지 수익이니까 내 돈 내산으로 샀으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아마도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굉장히 갖고 싶었던 것들을 못 사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짝사랑이 굉장히 크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상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심리는 잘 모르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 시계 또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싼 백, 1, 2천만 원씩 하는 시계나 백들을 백화점에서 딱 보러 갔어. 예를 들어 남자분은 시계 2천만 원짜리 또는 여자분은 백 2천만 원짜리.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근데 내가 1,500만 원밖에 없네. 그러면 못 샀잖아요. 못 사서 매일매일 그 생각만 하는 거죠. 몇 달 동안. 근데 몇 달 후 500만 원 세일이 있네요. 그럼 1,500만 원으로 가서 살까요? 안 살까요? 살 확률이 높습니다. 몇 달 동안 사고 싶어 했으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그런 종목이 돼버렸어요.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는 밸런스즈 아카데미 카페도 운영하니까 가끔씩 댓글을 보는데요. 그 게시글을. 에코프로 살까요? 또는 에코프로 팔까요? 이런 질문들이 하루에 한 번씩 나와요. 살까요는 어떤 개념일까요? 너무 사고 싶은데 계속 더 오른다는데 맨날 올라서 못 샀어요. 그럼 올라서 못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떨어지면 살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 떨어졌냐의 얘기죠.
근데 3,400% 올랐다가 15% 빠진 게 사실 많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졌을 때 사고 싶은 분들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사야 될지를 미리 숫자로 찍어 놓으세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이게 거의 10만 원에서 80만 원 갔다가 64만 원 왔는데 난 이거 뭐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될 때 살 거야. 그 숫자를 찍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숫자 올 때까지는 사지 마세요. 그게 휩쓸리지 않는 내 주관대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또 좀 더 심각해졌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주가 신라젠이고 셀트리온이고 그렇게 날아갈 때 2배, 3배, 4배, 5배 먹었다고 늘 자랑하고 다니고 또는 포트에 10종목 다 제약바이오이신 분들은 끝내 나중에 몇 년 있다 보면 그 10종목을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반토막 나면서까지. 올라갈 때 못 파는 분들은 사실 떨어질 때도 못 팔거든요. 에코프로를 올라갈 때 팔았다는 얘기는 이미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못 팔았다는 얘기는 올라갈 때도 못 팔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 떨어져도 못 팔 확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죠. 내가 에코프로를 정말 3년, 5년, 10년 갖고 있을 건지 아닌지 판단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 오늘 내가 에코프로 설명을 많이 드리냐면 거래대금이 이조란 얘기는 시장 참여자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 오늘 샀거나 또 에코프로 오늘 팔았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이 있는지 그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제 사명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된 세 종목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모두 2차전지인데 여태까지는 그 2차전지들이 플러스로 거래가 많이 됐다면 오늘은 마이너스로서 거래가 많이 됐고 다만 포스코홀딩스는 그래도 윗골이 만들었지만 2% 플러스 그 바로 아래에 성우하이텍이 있거든요. 성우하이텍은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예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가 거래도 6천억이 되고 20%가 올랐다는 건 당분간 2차전지가 쫙 빨아갔던 그 자금들이 여기저기 분산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 분산의 대상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오늘 움직인 자동차 부품주, 며칠 전에 움직인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오늘 움직였으니까 자동차 부품주,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주 요 세 개 정도가 2차 전지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대체 투자처로 부각이 될 확률이 있다.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거래대금 상이고요. 등락 현황 상이 보겠습니다. 등락 현황 상위에서는 오늘 상한가가 9개가 나왔고 탑 30이 14%까지 종목이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가 15% 빠졌다고 해서 전 종목이 막 빠지고 예전엔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주식 뭐 25년 했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대장주였을 때 새로운 기술이 빠지면 그냥 코스닥 전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럴 시기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2차 전지들이 빠졌지만 상한가가 9개가 나왔고 탑 30 상승률이 14%라는 얘기는 오히려 그 자금들이 분산이 되면서 여러 종목의 자금이 분산이 되니까 여러 종목이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승률 종목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관련주도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도 있고 2차 전지 관련주도 여전히 있고 반도체주도 있고 뭐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오늘 웬만한 굵직굵직한 설명은 다 드린 것 같네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는 정말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금방 까먹는데 연초만 생각해 보세요. 연초. 작년 9월 저점을 또 깨고 올해 다 죽었다 생각했던 그 연초를 생각하면 지금 3개월 보름 지났는데 지금은 연초의 그 바닥에서 엄청 많이 오른 상태고요. 더 이상 우리한테 그런 공포심은 크게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업종으로도 우리가 돈을 가장 벌기 쉬운 장세가 상승의 연속성이 있는 장세거든요. 근데 일단 2차 연초부터 AI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 연속성을 굉장히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나 자동차 부품주나 또는 다시 또 시작해서 AI나 로봇이나 2차 전지나 이런 애들이 계속 순환매가 나면서 상승의 연속성을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 3주 한 달씩 보여준다면 올해 2023년은 다 거지되는 해가 아니고 다 부자되는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부자 노래 첫 번째 줄만 부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대표님,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 밸런스 텍스 있잖아. 월급 받은 걸로 주식 투자 배우고 싶은데요. 뭐 어쩌라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있잖아. 재무설계 좀 받고 싶은데요. 밸런스 엑셀 있잖아. 친구가
초보가 구독자인데 종목 추천해주시는 거 영상이나 자료 좀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면 돼. 대표님, 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잠깐만. 나이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엥?